상호씨, 저 요번에 아버지 차 한 대 선물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네네. 2천만 원 초반이야? 그죠. 근데 오늘은 2천만 원 후반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2천만 원 후반으로 추천드릴게요. 3천만 원 정도로 차를 한 대 사려고 한다는데 제가 정말 좋은 걸로 한 대 골라왔어요. 차 한 대 선물하려고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차를 보여드릴게요. 뭐게요? 이렇게 준비해놨네요. 대본대로 가자고. 기아의 K9 차량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인정이지. 2천 후반에 구해왔다고. 일단 차량 먼저 한번 보고 올게요. 중고차로 사기에는 이 정도 연식의 키로수를 사야 됩니다. 자, 이 차량 스펙은 더 K9 3.8 플래티넘 3 등급이에요. 18년 4월 등록한 차량이고요. 11만 6천 킬로 주행을 했습니다. 딱 5년에 10만 정도 됐죠. 10만 초반. 그때가 강가가 가장 심해요. 그리고 성능 기록 부상의 사고 없고요. 누유 없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도 없어요. 아까 뭐 3천만 원 정도 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2천만 원대로 딱 끊었습니다. 2,900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이게 싼 거예요? 싼 거지. 야, 이게 신차가가 7천만 원인데 지금 2,900만 원이면 강가율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강가율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대형차라서 그러는데 아버지가 탄다면서요. 아버지의 타기에 이 K9이 정말로 좋은 차입니다.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이런 차량들은 겉만 봐서 몰라요. K9의 3.8 람다 엔진을 쓰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플래티넘으로 나눠요. 플래티넘 1, 2, 3 그리고 그랜드 플래티넘 이렇게 있는데 플래티넘 1, 2, 3 이렇게 올라갈수록 옵션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3가 오너 드리븐 차량으로서 굉장히 많은 옵션을 보여주고 그 위에 그랜드 플래티넘은 쇼퍼 드리븐에 좀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너 드리븐으로 운행을 할 거다 그러면 비싼 그랜드 플래티넘보다는 플래티넘 3 정도만 타시면 너무너무 충분해요. 사실 뭐 2도 충분한데 3면 더 좋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가족들이 이제 패밀리카로 쓰는데 쇼퍼 드리븐 차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말도 맞는데 아버님 차를 골라달라면 네가 이제 30살인데 뒤에 탈 일이 없단 말이야. 거의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갈 일이 많이 없어요. 냉정하게. 그리고 갈 일이 있다고 해도 웬만한 옵션 다 있습니다. 근데 아빠 차 타가지고 막 회장님처럼 뒤에서 탈 거 아니잖아요.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탈 일이 없다면 그냥 플래티넘 3 정도만 타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플래티넘 3에는 운전자를 위한 옵션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냐? 일단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풀 3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계기판이 LED 클러스터로 바뀌죠. 그리고 운전석에는 익스텐션 시트가 들어가서 내 몸에 맞게 좀 더 편하게 이것도 플래티넘 3부터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좌석에 프리세이브 벨트가 들어가서 이제 좀 당겨주는 그런 느낌도 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K9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정말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잘못 사면 큰일 나거든요. 20년 4월 출고분부터는 그랜드 플래티넘이 원래 보통은 제일 높은 줄 아세요. 근데 그 옵션이 좀 뒤죽박죽이 돼서 20년 4월 이후에 그랜드 플래티넘은 그 전 모델의 플래티넘 3랑 옵션이 거의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온 매물들을 보면 옵션이 빠진 신차가가 저렴한 그랜드 플래티넘이랑 신차가가 비쌌던 그랜드 플래티넘이랑 같이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옵션이 빠진 녀석을 풀옵션인 줄 알고 높은 등급인 줄 알고 잘못 살 수가 있어요. K9 보시는 분들은 20년 4월 이후인지 전 모델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형차를 사러 갔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옵션이 잘 되는지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뭐부터 뭐까지 봐야 된다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만져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누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10만 킬로 넘는 매물들은 특히 누유가 발생을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가 아니라 그냥 카센터 사장님한테 차를 가지고 가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국산차에서 후륜구동으로 나오는 차량들은 프로펠러 샤프트나 어쨌든 그 미션 쪽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이 고장이 꽤나 잘 나는 편이에요. 이것도 한 번 고장 나면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시운전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하체도 저렴한 부위도 있지만 금액이 많이 나오는 수리도 있으니까 시운전을 통해서 하체에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체크를 하면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도 웬만해서는 중고차 막 잘못 사거나 사자마자 수리비가 폭탄이 나오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시운전 하면서 이 전 모델 제가 탔었잖아요. 그 모델이랑 얼마나 승차감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개입됐을 때 어떤 승차감을 구현해내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사러 가실 때 제가 이제 손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좀 바라는 점이에요. 이거는 이 차를 볼 때 어느 정도 예열은 해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안 사더라도 누군가가 사게 될 차잖아요. 내가 살 차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이 살 차도 좀 아껴주는 게 맞습니다. 항상 예열을 한 1분 정도라도 해주고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예열을 미리 해놔서 오일 온도가 지금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하필 또 기름이 없어서 좀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리뷰를 했던 차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차량이었어요. 그 친구도 뭐 에어서스가 달려있고 승차감이 그래도 SUV 치고는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차인데 비교가 안 돼요. 잡은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용하고요. 운행을 했을 때 거의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디젤이랑 비교하는 건 좀 웃기긴 해요. 근데 요즘 벤츠 같은 차량들의 신형 엔진을 보면 디젤도 정말 조용하거든요. 근데 얘는 역시 가솔린의 6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그냥 더할 나위 없이 조용합니다. 예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면 시동이 걸린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게 이 차를 타보면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차를 끌고 나오면서 살짝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웬만한 진동들은 다 걸러줍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근데 제가 탔던 1세대 K9도 웬만한 진동은 다 걸러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살짝 좋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좀 더 타보겠습니다. 연비는 이렇게 뭐 단편적으로 타서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4가 찍히거든요. 이건 좀 너무한 거고 고속도로랑 시내 주행을 좀 섞어서 하다 보면 한 7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탔을 때 한 7, 8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4륜이라서 좀 연비가 안 좋긴 하지만 좀 더 신형이고 개선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7, 8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연비는 얼마 나오냐고 물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주행하는 환경이 다르고 나는 고속주행만 해, 나는 시내주행만 해. 똑같은 시내주행이라도 나는 신호등이 많이 없는 도로를 주행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연비가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연비가 좋아요 나빠요 정도 물어보는 건 괜찮지만 연비가 몇 나와요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비가 또 5.6까지 올라왔거든요. 제 예상이 맞다면 제가 이제 뭐 시내주행 40%, 고속주행 60%를 했을 때 8 이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름 얼마 넣지? 일단 우리 구독자분이 사갈 수도 있으니까 5만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땅 가시죠? 만땅은 안 돼. 이거 만땅 넣으면 10만원 넘게 나와요. 주유할 때는 시동을 꺼야 됩니다. 무려 고품질 휘발유를 넣었습니다. 5만원 넣었습니다. 워셔액도 보충해달라네. 넣어놓을게요. 자, 이제 주행거리가 빵빵해졌습니다. 마음 놓고 시운전 해볼게요. 솔직히 옛날에 내 차보다 좀 승차감이 좀 나은 것 같지 않아? 풀체인지가 이뤄졌는데 당연히 좋아져야겠지만 탔을 때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승차감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뭐 1세대 K9이 승차감이 안 좋다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내요. 그리고 걔는 금액대가 이제 1000만원대로도 충분히 사니까 당연히 차이는 있어야겠지. 근데 2000만원대에서 이 정도 승차감을 낼 수 있는 차는 있다. EQ900. 그 친구 말고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 대형 세단을 몰아보신 분들은 100% 알 거예요. 소나타나 그랜저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안정감과 그 승차감이 있거든요. 그 편안함이. 이 K9의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마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어떤 면으로 봐도 만족스럽습니다. 편안한 차량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요. 이게 그러면 S클래스나 7 시리즈보다 훨씬 좋아요? 좋겠냐? S클래스는 솔직히 너무 사고 7 시리즈랑은 근데 솔직히 실내다 7 시리즈한테 그 두 가지를 빼놓고는 어떤 대형 세단을 가져와도 뭐 그렇게 크게 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확실히 그 에어 서스펜션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7 시리즈는 이 K9보다 2배는 비싼 차란 말이에요. 가성비로 봤을 때 난 K9이 더 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딱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금액에 따른 차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플래티넘 3등급이 오너 드리븐 성향에 맞춰진 이제 운전자들을 배려한 옵션들이 많다라고 해서 절대로 뒷좌석의 옵션이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뒷좌석에 이제 커튼 같은 경우도 다 있고요. 사실 없는 차가 훨씬 더 많아요. 뒤에도 빵빵하게 크레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스피커도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앞좌석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건 다 들어있는데 뭐 통풍 시트나 아니 뒷좌석의 전동 시트나 요 정도가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2000만원대 살 수 있는 아빠 차 중에 최고다. 인정이지? 인정인데 2000 초반이라니까? 아니 2000 초반에 이 차 살려면 한 3, 4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이 금액대가 가장 강가가 빠르게 이뤄졌을 맥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정도 매물들은 금액이 많이 안 떨어져요. 시간이 좀 더 지나도 금액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이랑 키로수가 좀 노후화됨으로 인한 고장이랑 가성비를 같이 좀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정도 구간이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상단 연락처로 한번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차량,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